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여 수업을 못한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교육 시스템인 온라인 수업을 여러분한테 다양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교육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되는 교육학의 여러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수업은 2020학년도 2학기 광역형 1 공동교육과정에서의 교육학입니다. 아마 다른 수업과 달리 이 수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수업은 패스 앤 페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패스 앤 페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면 그죠? 등수라든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것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자, 과목에는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보통 교과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 보통 교과에서 보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국영수 같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양 교과가 있는데, 교역학은 이렇게 교양 과목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교양 과목이라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은 이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들이 기재가 다 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과목별 특기 세부사항 되겠죠? 500자 내로요. 자, 또 하나는 독서 기록 사항도 기재가 됩니다. 또 출결 사항도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 여러분들이 다른 국영수 과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이 수업을 좀 잘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학을 배운다라는 의미는 자, 여러 가지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교육학을 배우는 어떠한 의미 또는 목적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과목은 다른 거와 다르게 과목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자아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국어라든지 영어, 수학은 일정의 도구로서 성적을 높이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교육학은 도덕이라든지 윤리, 사회 과목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그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자아를 반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기술들, 기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접목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오르게 된데 왜 성적이 안 올랐을까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시험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죠? 또는 교우 관계가 나빴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일종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 자아를 알게 된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요겁니다. 자,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죠. 자, 교육적 사고력이 뭘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코로나가 걸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 경제라든지 또는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자, 방역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코로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육학 입장은 방역이 물론 있겠지만 자, 코로나는 방역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지 않는지에 대한 초점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다 보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사회 어떠한 이슈, 사회의 문제예요.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자,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나요?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나요?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나요? 이런 관점이 아닌 오로지 교육학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교육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끝났을 때, 이 수업을 이수했을 때 외부에 나가서 이 수업에 대해서 특징이 뭐였니? 라고 물어본다면 자,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교육적 사고력에 대한 교육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는 학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예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학교에서요. 하지만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론과 그죠? 응용의 기회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론 만약에 교육학을 알고 있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심리적인 문제인지 또는 지능적인 문제인지 또는 가정 경제적인 문제인지 또는 선생님의 수업의 전문성의 문제인지 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와 같이 자, 교육학은 이렇게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예시들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이러한 예들을 저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 이른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교원 임용 시험을 봅니다. 교원 임용 시험에 보면 이 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밝히시오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 미리 교사가 되기 위한 어떠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또 여겨주시면 어떠한 공부에 대한 동기가 쭉쭉 올라가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 이메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과제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자, 어떤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써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내는 내용들은 자, 좀 이따 다시 보고요.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톡방을 개설할 예정임으로써 이 자기소개서 내에는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의 학교와 또 학번,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정보는 자, 외부로 유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를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주 개설되어지는 단체 톡방에서 일정을 공지합니다. 이때 일정이라 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거나 또는 공지하거나 강의에 대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단체 톡방에다가 개설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저번에 보면 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해서 fail, 즉 미이수 처리될 만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운영 시간은 2단위로서 30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 그죠? 자, 하루에 3시간씩, 자, 10번으로 이렇게 해서 30시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면 1번, 2번, 자, 3번, 4번, 5, 6, 7, 8, 9, 10번이죠. 자, 근데 10월 16일까지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과 그죠? 오프라인을 우리가 조금 동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월 6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우리의 교육심리라든지 또 평생교육론 다음에 이때까지 했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리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모의 수업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업을 관찰하고 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평가하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큰 의미에서의 장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장학사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그 장학사에서 장학이 학문을 장려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수업을 관찰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또 하나의 개념으로 수업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관찰, 분석, 평가 또는 수업 관찰과 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 위에서는 수업 과정안 작성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죠? 자,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오프라인 수업은 임용시험 2차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계속 선생님이 교원 임용시험 이렇게 말해서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원 임용시험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어느 것이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공부할 것과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용시험 2차에서 보면 자 과정안 작성이 있고 자 그리고 실제로 모의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관찰과 분석과 평가는 자 평가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요? 임용시험 2차 평가자들이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과정안 작성과
모의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오프라인 수업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자, 대전, 자, 정보, 산업, 정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위치가 어딘지를 잘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조금 컴퓨터가 느리죠? 네. 자, 대전. 자, 이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봅시다. 어디에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용문역이고요. 여기 대전 산업정보고등학교가 있어요. 조금 이제, 위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가 여기 보면 둔산요구가 한 요쯤에 있죠? 자, 둔산요구에서 이렇게 둔산요구가 요쯤에 있을 겁니다. 쭉 와서 오면 되고요. 그죠? 자, 또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그래요. 둔원고등학교가 있네요. 둔원고등학교는 또 뭐 요렇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대전고 같은 경우라든지 대전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남여고 같은 경우는 요렇게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에 보면 1층 현관에 보면 자, 우리 큰 대강의실이 있습니다. 아마 문을 열자마자 정문에서 문을 열자마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자, 이게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1층 현관에서 하더라. 그래서 시간은 조금 유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정해져 우선 시간부터 정하면 5시 반부터 8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축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업이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다 보면 준비해온 학생들의 수업을 우리가 끝까지 청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정확한 관찰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수업은 제가 여기 좀 뭐가 잘못됐죠? 3시간씩 10번 수업입니다. 대상학년은 2학년으로 했고요. 수강인원은 12명인데요. 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늘어나서 13명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수업의 유형은 강의 형식 있고 발표 수업과 토익 토론식 학습법이 있는데 우리 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미 1학기에 그리고 2학기에 자,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1학기에 이미 그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공동교육과정. 자, 근데 이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2학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1학기 수업에서 자, 우리가 조금 가감을 할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적 자본론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연구 방법론 자, 평가론 요것은 좀 빼버리고 반면에 자, 평생 교육이라든지 자,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부분은
자, 시청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새로운 영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서 온라인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요. 그죠? 온라인 수업을. 자, 온라인 수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업이 이미 1학기 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넘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여러분한테 정갈하게 수업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동영상 1부터 해서 쭉쭉 이렇게 해서 21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은 40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17분짜리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다음에 있는 영상과 합쳐지면 보통 50분 이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여기 찾아가기 힘드니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그죠? 자, 제 사이트입니다. 선생님 사이트인데요. 여기 볼까요? 선생님 채널인데요. 보면 교육학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조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도 있고요. 교직 실무도 있고요. 또 인적자원개발론도 이미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자, 오늘도 한 걸음 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치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봅시다. 수업 유형에서 수업 영상을 미리 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형태로 주로 시행될 예정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를 바탕으로? 이론을 바탕으로요. 이게 1차 시험이라 했고 이게 2차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례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보고서 작성 형태로 나타내 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백워드라고 있어요. 백워드 수업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미리 강의를 시청하고 이때의 강의는 바로 이론 강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문답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백워드. 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꾸로 수업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걸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미리 시청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도 있고 모여서 문답식으로 한다고 해서 오프라인. 자, 그래서 거꾸로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진 수업의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매 차시마다 보시면 매 차시마다 정해져 있는 여기 보시면 자, 차시가 있고요. 해당하는 교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중에 하려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여기에서 과제가 25%죠. 수업 발표는 아마 모의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수업 실험, 수업 발표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 두 개 합쳐서 50%예요. 그죠? 근데 이제 모의 수업을 하면서 이제 발표할 때가 있으니까 25%에 좀 나눠놓은 것 뿐이고요. 수업 지도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학습 과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숫자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내지냐면, 자, 여러분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기부의 과특에다가 써줍니다. 과목별 특기사항에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써줄 말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뭐 사대가 있는 경우, 교대가 있는 경우를 쭉 얘기해 보자면 뭐 교원대부터 해서 뭐 공주대, 충남대, 그죠? 또 뭐 한남대, 모건대, 뭐 충북대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서원대도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제가 입학사정관을 여기도 만나봤고, 여기도 만나봤고, 여기도 만나봤고요. 여기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되게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그 교수님들이 궁금하신 게 과연 교육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무엇이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써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수업을 덜 들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실한 학생인 걸 알고 있어요. 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보통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되게 성실한 걸 알고 있지만 간혹 한두 번 빠질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마이너스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는 패스 앤 페일로 하고 등수나 뭐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하지 않는다. 단, 여기서 봅시다. 10번 수업 중에서 한 번 결석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각을 조퇴를 했다 라고 하면 이 과정은 자동 페일이고, 페일은 생활기록부에 올라갑니다. 신청을 했지만 미수로 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출결은 확실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했냐 안 했냐를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번 중에 그죠? 출결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프라인은 무조건 자, 출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는 거죠. 자, 온라인 같은 경우는 기한을 드립니다.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강의를 보고 과제를 제출하세요 라고 해요. 이 기한 내에 여러분들이 그걸 내셔야 됩니다. 그걸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벗어나서 과제를 제출했고 강의를 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물론 자, 이 과정 속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더 연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의 사유를 충분히 어필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건 공식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자, 시험이든 절벽이 때는 이때는 자, 공문이 있어야 돼요. 공문 또는 질병이에요 하면 병원 진료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병원 진료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출결 관리를 꼭 잘 하셔야지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패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제를 잘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더라? 그죠? 충분하고 좋은 생기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10번의 수업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재를 나눠줘야 될지, 그죠?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자, 기본적인 생각은 교재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절차는 강의 영상을 듣는다, 수업별 해당 강의 영상을 시청한다, 과제를 제출한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1회차 때 보겠습니다. 1회차 때, 이때는 오리엔테이션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공동교육과정 교육학 교재의 구성을 보면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강의 시청은 뭐 해야 되냐면 1번, 2번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2번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1학기에 했던 강의 있죠? 자, 클릭을 하면 자, 전체 강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른편에 보시면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그러는데요. 오른편에 보면 여기 1, 2, 3, 4 있죠?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1, 2 강의를 듣고 물론 두 번째 회차에서는 3, 4, 5, 6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총 다 해봤자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교재는 제가 드릴 텐데요. 5에서 9장에 관련되어 있고 숙제를 미리 말해드리자면 자, 500자 이상으로 어느 과목 그 교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학교 이름, 학번 등을 포함한 지원 동기를 이메일로 보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로 보내시면 되겠죠. 자, 자신의 이메일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보냈는데 이메일은 구글 공유 문서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중에 우리가 5회차쯤 되면 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메일을 이용해서 구글 문서를 쓸 텐데요. 구글 문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사용하면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참여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3명이 참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13명씩 하나의 수업을 놓고 이제 볼 수 있게끔 공동으로 워드를 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13명 각각 하나의 문서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쓰고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초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봅시다. 그래서 1회차는 이렇게 끝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수업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기능, 교육 철학의 기능 등을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교재는 이쪽에서 10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싶은 과목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찾아서 총론 부분의 성격 목표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재구성할 때 앞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 어렵죠.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죠? 어디에 업데이트가 될 거냐면 여기 보면 제가 강의를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죠?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만들 텐데요. 여기 보면 공동교육과정 2002학년도 2학기를 만들 거예요. 요 아래에 그날의 수업의 어떤 절차, 방향, 출석 댓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 수업에 어떻게 이 숙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회차 수업에서는 이제 교육사회학이고
뭐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사회문화 시간 때 이미 기능론과 갈등론은 배웠죠? 자, 우리 숙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2000년부터 19년도까지 학생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주어진 연도의 교육 이슈 20선을 찾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양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동영상에다가 다시 어떻게 이제 작성해야 되는지 그 양식과 하는 방식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강 학생들에게 해당 연도는 무작위로 어떤 학생은 2002년이 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2008년, 어떤 학생은 2014년, 19년 이렇게 무작위로 연도를 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는 친구들과 구글 문서로 공유할 예정이라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내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메일을. 자, 그 다음에 9월 29일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빠르면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시간 조정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13강에서 15강을 우리가 봐야 되고 교재는 35에서 43페이지죠. 재밌습니다. 숙제가.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에 나타난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아 동화책을 다시 쓰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동화책은 흥부전 신데렐라, 백설공주, 아기돼지 삼형제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것 말고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단, 다시 쓰기 활동은 천자 내외로 동화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화를 뭐 짧게 단 몇 줄 쓰고 끝낸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동화를 쓰면서 그 중에 있었던 어떤 사회의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우리 이 주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공학이 나온대요. 이때쯤 되면 온라인 수업이냐 오프라인 수업이냐 자,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숙제를 뭘로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차후에 제가 제시를 할 텐데 이때 추가 강의는 이 강의 위에 제가 하나를 더 올려드릴 거예요. 이러닝 혹은 스마트 스쿨과 관련돼서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학교를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을 되면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모의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지도안에 따라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 수업을 찍어서 어느 특정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걸 보고 평가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의 수업은 꼭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지요. 단지 그것이 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회차에 가서는 교육 도서 읽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파 스쿨이라는 책을 선물을 해줄 거예요. 그죠? 자, 알파 스쿨 이외에도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들을 몇 권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무료예요. 교재도 선생님이 무료로 줄 것이고 그리고 책도 여러분한테 무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 학생으로서 교육적 사고력을 잘 배양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자, 책은 이 책이 되어 있고요. 옴니버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들을 잘 찾으면 될 것입니다. 스쿨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생활기록부의 독서 기록 상황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 주 오리엔테이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를 알고 난 후에 개별이나 혹은 단체 톡방으로 해서 특정 장소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특정 장소에 와서 교재를 모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자, 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경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까지 잘 들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강의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자, 1강, 2강이 되겠죠. 이때 하면서 이제 교육 과정과 실라버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 이 숙제 언제까지 보내주시냐면 9월 자 14일까지 이메일로 보내기. 자,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수업은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안녕.